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7일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재 전 의원은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태어장 해역에서 이 대화태어장 공해상입니다. 이 대화태어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작전 중이던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으며 이는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2019년 1월 22일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논평과 함께 점점 더 파국으로 가는 한일 간 레이더 갈등 이런 제목의 단독 기사를 포함해가지고 5꼭지의 시리즈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당시 일본의 믿을만한 정보원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기사를 게재했던 겁니다. 이 기사는 우리 Y타임스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의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난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하나 둘씩 그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벌어졌던 이 한일 간 초계기 갈등 문제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공해상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왜 충돌했을까? 우리 해군의 대표격인 구축함 광개토함이 무슨 작전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 초계기는 그 해역에서 무엇을 수색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일본 자위대 전 통합망료장 가와노가 폭로했다. 그에 의하면 2018년 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 기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음모 가담자 중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 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납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 한 구를 북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을 동원해 김정은의 작전을 대행한 끔찍한 반역 사건이다. 가와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공해상의 목선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 최대 구축함이 출동할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 명령을 받아 광개토함을 출동시켰고 그 목선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앞서의 2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제가 이인재 의원의 글을 이렇게 길게 인용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인재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그대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폭로한 가오노 가스토시라는 인물이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일본의 통합망료장, 이 통합망료장이라는 건 한국어로 말하자면 합참의장격인데요. 이 통합망료장이었다는 사실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명 출판사인 고단샤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현대, 그러니까 슈칸겐다이에서도 지난 2020년 9월 20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곤도 다이스케하고 가오노 가스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보도한 그 내용들 그리고 곤도 다이스케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오후에 한일 간에는 엄청난 외교적 분쟁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 어선의 실종 신고를 받은 한국 측이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현재 급파해서 인도적 구조 지원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 150m 위를 위협 비행해서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 한국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전환당했다는 북한 선박은 어선이 아니고 공작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북한 선박은 전환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 어선은 전환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기에 대해서 곤도 다이스케는 이 사건 이전에 김정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에 가담했던 이 북한 군인 4명이 일본으로 탈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긴급 연락을 받은 한국군이 동해상으로 출동해서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북한 군인들 수색에 나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 측에서 공개한 영상 자료를 보면 이 한국 측의 광개토함과 해양경비선이 이 북한 선박의 일본행을 가로막는 식으로 이렇게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한국 측 선박이 다가가면 오히려 북한 선박이 도망가는 형국을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곤도 다이스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원산의 갈마 해안관광지구 시찰에 나섰을 때 건설 현장에 동원된 병사들 가운데 일부가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결국 범인들은 일망타진됐지만 4명이 도망을 해서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곤도는 이어서 이들 4명이 동해상을 통해서 탈출하니까 북한 측은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남측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북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급파해서 수색 작업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와노 전 통합망료장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초계기가 현장을 촬영하면서 저공 비행을 하니까 한국 측의 광개토 대왕함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겁니다. 이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측 초계기를 향해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발사한 것은 사실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국제 관례상 그렇습니다. 더불어 한국 측은 당시 조난 어선이라 그러면서 납포한 배를 수리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곧바로 북한으로 인계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우리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이 2018년 12월 22일 동해에서 발견한 이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한 구를 수습해서 북측으로 송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언론들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선 구조에 나선 우리 함정에서 이 화기 관제 레이더가 작동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이를 연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일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향하는 배였건 아니면 일본으로 침투하려던 공작선이었건 전환신호 자체가 없었던 배의 위치와 정체를 한국 측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환당한 어선이라면서 일반 해양경찰선도 아니고 광개토 대왕함까지 출동한 이유가 뭔지 한국 측은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본 측은 즉각 이 문제를 미국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측에 해상 초계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더 논란의 중심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편이 아니라 북한 측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이 사안은 명확하게 인도적 구조가 아니라 군사적 사안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군사적 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의체 쪽이 아니라 북한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일본은 분석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귀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2년 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전임 정부의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가운데 강제 북송 논란이 불거졌던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4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2019년 10월 31일 남하하던 탈북 어선을 한국 해군의 경고로 북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이 배가 남하에서 기순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과 북한이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청년 2명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최근 드러난 바로는 귀순 의사가 확실히 있었는데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북한에 보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으로 내려온 2 청년이 손바닥만한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이고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집단살인했다면 증거조사를 위해서라도 어선을 보존했어야 되지만 우리 측은 전면 소독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들 기순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당국이 발표한 바 있지만 이 또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들을 북송할 때 자해 위험이 있다고 군에 호송 요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귀순 어민들을 포승줄에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이 북송 사실을 몰랐던 어민들은 안대가 풀리고 또 북한군이 눈에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 의원은 남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라고 통지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분명히 재조사돼야 됩니다. 동시에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일 간의 초계기 갈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이건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